저는요, 다나쌤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쇼핑몰 창업만 2만 명의 수강생을 배출해낸 전문 강사이자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국내 대표 쇼핑몰인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리고 지마켓 옥션, 카페24의 공식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실제로 어떻게 이 공식 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사몰과 오픈마켓 등등 스마트 스토어는 지금 6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전문 쇼핑몰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녹음을 또 해서 여러분들께 또 안내를 해드리는 쇼핑몰 강의 채널을 운영을 하는 다나쌤TV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저서를 펼쳐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MKYU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페24 이런 다양한 곳에서 강의 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저를 본 적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다면 댓글로 저를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떻게 창업을 하시고 어떻게 상품 등록을 하고 좋은 상품 어떻게 찾는지 이런 등등의 모든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어떤 내용들을 함께 만나볼지에 대한 목차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와 다른 마켓은 어떻게 다른지, 정말 스마트 스토어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마켓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과 단점을 다른 마켓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고자 하신다면 가입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어떠한 기능이 있으셔야 되는지 또 알아야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두 번째 챕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 이제 가입을 하셨으면 상품도 올리셔야 하실 거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셔야 되는지,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세스 같은 것들도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전체적인 쇼핑몰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실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노하우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토어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고객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조금 더 스토어가 많은 고객들이 보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통계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한 스토어 관리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 스토어와 다른 마켓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 스토어의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름에서 전에 이름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의 어찌 보면은 전설적인 이름이죠. 네, 샤벤입니다. 샤벤으로 먼저 출발을 했는 네이버 쇼핑 플랫폼에서 스토어팜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로 이름이 3년 단위로 변경이 됐는데요. 일단 샤벤이라고 하는 시절에는 네이버에서 아무래도 쇼핑몰을 시작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샤벤을 주목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는 지마켓 옥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조금 샤벤 이렇게 네이버가 쇼핑몰을 시작을 하면 우리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사실 위협적인 존재는 솔직히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샤벤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오픈마켓형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었던 지마켓 옥션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많은 판매자분들이 샤벤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메리트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입점을 해보니까 지마켓 옥션에서 판매하는 것 또는 뭐 11번가에서 판매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가장 큰 예로는 수수료 부분이었습니다. 수수료 부분도 같고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는 것도 같이 나오는데 메리트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걸 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창업자분들이 이 샤벤에서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샵앤부터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사실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지는 않다라는 현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샵앤 시절에는 많은 창업자분들이 이동하지 않았다 보니까 네이버 자체에서는 약간 머리 아픈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바뀐 이름이 스토어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토어팜 말 그대로 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사를 짓다라든지 수확을 하다라든지 이런 영어 단어로 사용이 되죠. 이 스토어팜은 스토어를 파밍하겠다, 한마디로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이름으로 바꾸고 나서 이 스토어팜으로 바꾼 부분에서 가장 샵앤과의 차이점은 수수료 부분이었습니다. 수수료는 오픈마켓의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12%가 된다면 샵앤에서 스토어팜으로 바뀌었을 때의 수수료는 파격적으로 3%대로 낮춰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창업자분들이 이렇게 수수료가 낮은 플랫폼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수수료를 낮춘 네이버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는 O2O 서비스였습니다. 오프라인에 있으신 분들이 온라인 창업을 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사실 스토어팜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내게 됐죠. 그때 같이 열렸었던 시스템의 서비스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쇼핑 윈도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토어팜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는 스타일 윈도우라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윈도우 쇼핑을 하는, 내가 가로수길에 가지 않았는데도 가로수길에 있는 로드샵에 있는 옷을 구매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판매자와 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상권에 있는 많은 창업자들이 온라인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을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이 스토어팜의 시작과 어찌 보면 약간의 목표가 되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오프라인 창업자분들이 이 쇼핑 윈도우로 입점을 하셔서 스타일 윈도우라든지 이런 로드샵에 있는 옷가게, 그리고 아울렛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울렛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리빙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가구 단지 같은 부분에서 다들 입점하셔가지고 판매를 하고 계시는, 오프라인에 있는 상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온라인에서도 잘 판매를 하실 수 있는 이 플랫폼으로 완전하게 구축이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팜 시절에 굉장히 이 네이버의 쇼핑에서 상품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 스토어팜이라는 이름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져갔는데 2019년 때부터 굉장히 이 스토어팜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투잡이라든지 쇼핑몰 창업, 제2의 창업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입점을 하시게 됐는데, 그 이유는 또 개인도 창업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사업자를 내지 않고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의 매력을 느끼게 됐고, 투잡으로 그래서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스토어팜, 어느 정도 스토어를 양성하고 만들어내고 가입자 수, 판매자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름을 파밍했는 것을 이제 끝내자. 이제는 스토어에서 많은 분들이 더 잘 팔 수 있도록 우리의 모토를 바꾸자라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말 그대로 똑똑한 스토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똑똑한 스토어는 다른 플랫폼과 가장 큰 차이점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부분 어떤 걸까요? 내 쇼핑몰에 고객이 몇 명이나 들어오고 있는지, 남잔지 여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내 쇼핑몰에서 가장 잘 팔리는 카테고리는 어디가 있는지, 이 등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타 플랫폼에서는, 자사몰을 제외한 다른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절대로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스토어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판매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브랜드 스토어로 더 성장을 하기를 네이버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여러분들께 데이터도 제공하고 고객을 조금 더 많이 유치를 시키고 어떤 고객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브랜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만들어진 스토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이 스토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려면 이 데이터라는 것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챕터에 어떻게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관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상품을 어떻게 더 잘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가 다른 플랫폼과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수료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도 다른 플랫폼들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라고 하는 2%,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라이브 송출을 하시면서 만약에 판매하시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네이버 가져가는 수수료 3%, 그리고 결제 수수료가 2에서 3%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판매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마우스를 판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마우스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네이버 쇼핑에 나오는 상품 중에 하나를 클릭하고 구매를 하셨어요. 그때 만약에 카드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카드 결제 수수료인 2%에서 3% 정도의 수수료가 지불이 되겠고, 그리고 나서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2%의 연동 수수료가 추가가 돼서 최종 수수료는 4에서 한 5%대의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네이버 플랫폼에 지불하시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마우스를 판매를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마우스를 어떠한 쇼핑몰, 이 회사 좀 유명한 회사지, 로지텍이라고 검색을 해서 로지텍의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가서 그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상품을 골랐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구매하신 건 아니죠. 그럴 때에는 결제 수수료인 2에서 3%대만 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타사 플랫폼들은 다 10%가 넘는 수수료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네이버 수수료는 굉장히 저렴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까지는 사실 네이버에서는 신용카드, 그리고 계좌이체, 무통장, 핸드폰 결제, 포인트 결제 등등으로 결제를 했을 때에는 수수료가 그때마다 다 달랐어요. 결제 수수료에 따라서. 하지만 7월부터는 이 수수료가 모든 결제 수단을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자의 국세청에서 나온 등급에 따라서 수수료율만 조금 달라지게 됐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든 뭐 계좌이체로 결제했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영세 사업자라면 부가세 포함해서 2.2%, 그리고 중소 1, 2, 3에 따라 가지고 2에서 3% 사이의 수수료, 그리고 일반적인 수수료는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없이 판매를 하시는 일반 판매자이시라면 3.3%, 부가세 포함해서 3.63%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결제 수수료가 되겠고, 이 수수료에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했다. 그럼 2%가 추가가 되고, 네이버 라이브 쇼핑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했다. 그럼 3%가 추가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수료는 다른 플랫폼과 제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타 플랫폼과 어떤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요, 월 18조의 온라인 판매 를 가지고 있는 작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 18조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오픈마켓, 종합몰, 자사몰 등등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규모를 나눠 가져가고 있게 되는데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숫자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해당하는 플랫폼의 수수료 율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이라고 불리는 곳은 지마켓 옥션 11번가인데 사실은 쿠팡도 이젠 오픈마켓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11에서 13%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오픈마켓들 중에서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이 쿠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메프, 티몬, 그리고
롯데닷컴이라든지 요즘에는 SS닷컴 같은 경우에도 오픈마켓 플랫폼을 열어놓기는 했는데 이 해당하는 부분은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소셜 커머스로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쉽게 생각해서 내가 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짝퉁을 판매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짝퉁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갖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짝퉁을 판 거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했다. 오픈마켓은 누구나 사업자만 있다면 판매를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 판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상품을 등록했는 이 판매자가 잘못한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플랫폼은 자유롭게 판매를 하세요 라고 플랫폼을 열어놨고 그곳에서 판매하지 말아야 되는 상품 판매를 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임은 다 판매자가 가져갑니다. 하지만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MD 제도가 있어서 해당하는 상품을 검열을 통해 가지고 스토어에 올려줄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셜 커머스에서 내가 짝퉁을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이 소셜 커머스와 판매자가 같이 이 책임을 지게 되면서 죗값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짝퉁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고요. 사실은 이 소셜 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차이점은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진다. 그래서 정산도 다른데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구매 결정이 되고 나면 다음날 입금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소셜 커머스로 시작한 이 회사들은 정산이 좀 굉장히 늦습니다. 뭐 한 달, 두 달 정도로 굉장히 좀 늦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위메프와 티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수료가 한 17%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S e샵이라든지 SS닷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우린 종합몰이라고 부르죠. 이런 종합몰 같은 경우 수수료는 한 27%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좀 높지 않으면 사실 입점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전문몰이라고 부르는 곳들도 있습니다. 전문몰이라고 하는 곳은 마켓컬리라든지 아니면 헬로네이처 아니면 오늘의 집,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실 만한 곳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특수 카테고리에 맞춰가지고 특화된 쇼핑몰, 종합 쇼핑몰들이 있죠. 그런 곳들을 전문몰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전문몰이 되겠습니다.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식품 전문몰이 되겠죠. 이 해당하는 플랫폼들마다는 수수료율이 3에서 또는 매입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수수료가 높은 곳 같은 경우에는 30%에 육박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예시로 뭐 스타일난다라든지 이런 쇼핑몰들을 가져다 놨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이라고 부르죠. 나만의 브랜드 쇼핑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한 3에서 4%대로 카드 결제 수수료가 있고, 이곳에서도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판매가 되면 2%의 연동 수수료가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사몰과 유사한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고, 이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타사들보다는 훨씬 저렴한 수수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의 가장 큰 경쟁력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저렴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는 가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이 스마트 스토어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가입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어떤 사업자인지 또는 사업자가 아닌지에 따라 가지고 나뉘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 판매자로 시작을 하신다, 내가 아직 사업자가 없다, 하지만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개인 판매자시라면 핸드폰 인증만 하시면 단순하게 가입이 바로 완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자 판매자시라면 개인인 경우 간이과세자와 개인
일반 과세자로 나뉘어지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그리고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사실 이 인감증명서는 지금은 없어졌고요. 핸드폰 인증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사업자 명의의 통장 사본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에 해당하는 서류들 준비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 스토어에 가입하실 때 이미지로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좀 서류가 좀 많이 필요한데요.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 신고증, 그리고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거주자인 경우에도 개인과 사업자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직 중국과 홍콩에 있는 판매자분들은 입점하실 수가 없는 것이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향후에는 바뀔 수도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가입이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자 유형에 맞춰 가지고 서류를 준비해 주신 다음 단계로 가입하는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스마트 스토어에는 어떤 쇼핑 플랫폼들이 또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만 하셔도 세 가지의 채널에 상품 등록 한 번으로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 하나의 나의 쇼핑몰에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상품을 바로 네이버 쇼핑에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스마트 스토어는 온라인 쇼핑 채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프라인 창업자시라고 한다면 이 쇼핑 윈도우에도 입점하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 오프라인에 매장이 없다 하더라도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 쇼핑몰을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네이버가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께 이 윈도우 서비스를 열어주게 됩니다. 이 해당하는 윈도우 서비스는요, 제가 조금 이따 가입하는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워 등급 이상 판매자 등급이 되시면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을 쇼핑 라이브로 방송을 하시면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가입 하나로 이 세 개의 채널을 여러분들이 함께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 조건에 맞췄을 때에 함께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 한 번으로 여러 개의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경험도 네이버 내에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매의 채널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쇼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하는 페이지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 두 가지만 먼저 좀 짚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토어 가입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인증을 꼭 개인이든 여러분들이 사업자든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님의 핸드폰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해 주시고, 사업자시라면, 그리고 스토어의 이름을 꼭 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스토어 주소를 어디로 할지도 결정을 해주세요. 스토어 주소라는 것은 우리가 크롬이나 이런 창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위쪽에 주소 입력하는 창 있죠. http. 땡땡 슬러시 네이버.com 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력하는 칸이 있죠. 그곳에 내용을 입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 쇼핑몰의 주소를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결정을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토어 이름을 결정을 하실 때,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스토어 이름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먼저 사용하시려는 이름이 다른 스토어에서 쓰지 않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이름이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회사의 이름이나 이렇게 겹쳐지지 않는지도 먼저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언니의 리뷰라고 하는 쇼핑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쇼핑몰의 이름이 다른 블로그라든지 어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먼저 쓰고 있었다면 그 회사들이 또 마케팅도 많이 해놨겠죠. 그러면 제가 스토어를 열었을 때에 제 스토어의 이름이 다른 회사들과 겹쳐서 보이게 되면서 제 스토어는
나중에 등록하는 스토어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스토어의 이름을 먼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고 유사한 다른 스토어, 다른 SNS들은 없는지도 먼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스토어에 이름으로 접속을 해서 내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2%가 절감이 되죠. 그래서 내 스토어를 브랜드화로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에서 고객들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영어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나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름이 좋다라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판매자님의 스토어의 이름은요,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아드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은혼의 아빠라고 하는 스토어예요. 이런 것처럼 이 해당하는 스토어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은호의 아빠. 아, 은호군의 아버님이 운영하는 스토어구나 라는 것도 알고, 뭔가 아버님이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파는 상품들이 굉장히 아빠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도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스토어들은 무엇을 파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가 파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판매자가 어떠한 화자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토어의 이름은 굉장히 친숙하게 정해주는 것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언니의 리뷰라고 하는 쇼핑몰의 이름을 정한 가장 큰 이유가 언니가 사용해보고 좋았던 상품들을 리뷰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라고 하는 캐치프라이즈가 명확하게 나오고, 고객과 응대할 때도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고객님께 응대를 해요. 그리고 고객님들도 저희한테 문의를 주실 때 언니 아니면 사장님, 뭐 보통 사장님이나 대표님 아니면 저기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 쇼핑몰의 이름이 언니의 리뷰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객들이 언니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실 때에도 먼저 그렇게 불러주다 보니 친숙하게 고객 응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고객과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어 이름을 정하실 때에는 친숙한 이름으로 해주시고요. 사업자 명의 이름과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있다면 상표를 출원하는 브랜드 이름으로 스토어 이름을 정하시는 것이 낫고요. 그런 것이 따로 없다, 리브랜딩을 할 거다, 고객과 친숙하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쉽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어명은 딱 한 번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토어명을 다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탈퇴했다가 30일 후에 다시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판매했었던 내역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어명 처음에 결정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가입하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입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잠시 쉬는 시간 가지시고 함께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접속해서 가입하시고 어떤 내용들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